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미국의 유력 언론인 뉴욕타임즈 편집국장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미국 언론사 임원진들이 총 집결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면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 기자가 아닌 실세들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1시간가량 면담을 한 것은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후보와 면담 이후에 곧바로 다시 미국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뉴욕타임즈 본사와 아시아 지역 임원 11명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전환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기본소득 등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정책과 복지 구상,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법에 대한 질문, 또 북핵 문제, 한미동맹 강화 방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경우에 시급하게 논의하고 싶은 의제 등등 외교 안보 질문도 깊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대통령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면 질문 자체가 저런 질문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야당 후보인 윤석열도 면담 요청을 했겠지요.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차기 대통령을 예방한 성격이라고 분석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해외 언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다. 대선 상황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가 유일하게 이 후보에게만 면담을 요청한 것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미국 정가에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능력과 진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정보력이 뛰어난 그들이 과거의 이재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파악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보나마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에 거기에 맞춰 직접 임원들이 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앞서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차기 정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후보는 일본에서만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데 비교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 정부보다도 더 일본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후보가 바로 윤석열이죠. 후쿠시마 앞바다물로 샤워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 윤석열도 나름 여기저기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윤석열이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냈는데 선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서 경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고 더 진영을 넓히고 다른 후보 캠프들도 영입하고 국임당 전체가 하나가 돼서 큰 선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입을 털었다고 합니다. 참 조직이라는 단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딱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원톱 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이 다시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 당대표인 이준석이 기존 캠프의 사실상 해체와 전면적인 선대위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었는데, 윤석열은 경선 캠프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겠다고 한 발언이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캠프 일부 인사들을 향해서 하이에나, 파리떼의 비유를 하면서 윤석열에게 냉정해질 시점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랑곳하지 않고 똥파리도 좋고 하이에나도 좋고 무조건 덩치 키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는 검사 생활 26년 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인맥들 이용해서 사람 때려잡는 일만 한 사람이라 자기 주변에 다양한 사람이 있으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러한 개선이
몸에 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연 확장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사람들 다 모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은 이명박근혜 사면 문제에 대해서 대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집권 초기에 추진해서 국민 의견도 여쭤보고 미진하면 국민 설득도 하고 하겠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감히 누구 마음대로 이명박근혜 사면을 한다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사면하기 전에 동기생으로 먼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또 한마디 기가 막힌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서 윤석열은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 아닌가, 이 정도는 어려운 수사도 아니다, 대장동은 설계 자체가 배임 범죄의 완결이다, 내가 현직 검찰총장이었으면 벌써 수사 끝났다라고 입을 또 한 번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은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 검사들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발언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잘하는 말이 있지요. 수사를 할 때는 신속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이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자신의 뇌피셜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잡아 넣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잡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털었다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가 총장 때였으면 진즉의 수사가 끝났답니다. 윤석열 씨, 내가 검찰총장이었으면 당신 가족은 진즉 학교에 가 있을 겁니다. 검찰은 이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놓고 검찰을 바보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놓은 증거로 김건희 즉시 소환조사하고 기소처리해서 우리가 네가 말하는 것처럼 한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수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택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하면서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10명을 구속 기소했고 금감원 관계자 10여 명을 기소해서 다 실형 나왔다, 8개월간 수사하면서 배임 범죄를 다 기소하고 금감원과 감사원에 로비한 것을 다 찾아내서 기소했다라고 또 한 번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지금 검찰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100말이 필요 없습니다. 야권 주자라서 검찰이 쉽게 수사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고 있는데 홍준표가 올라왔으면 곧바로 털렸을 텐데 노인들의 힘으로 겨우겨우 몇 개월 시간 벌었을 뿐 달라질 거는 없습니다. 검찰이 김건희에 대해서 공소 정지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선에서 지는 순간 당신이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후배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발릴 겁니다.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검사가 대통령 된 역사는 없습니다. 떠들 수 있을 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